이번에 제신분 가에서 사이값 정리를 주고 있어요. 사이값 정리를 주고 있고, 그럼 얘도 조건이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FA랑 FB는 다르다. 그럴 때 FA와 FB 사이에 있는 어떤 값에 대해서 FC는 K를 만족하는 C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죠. 정리. 그다음 나에서는 이제 평균값 정리인데 얘는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면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즉 평균 변화율하고요. F'C 순간 변화율하고 같아지는 C값이 열린 구간 AB에 존재한대요. 몇 개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요. 그냥 존재한다만 알아요. 그 다음에 다에 나와 있는 상황은 이제 문제의 조건이니까 얘는 그 문제가 필요하면 찾아서 보도록 하고요. 1번 보면 일단 제일 처음에 닫힌 구간 1, 3을 줬어요. 자, 여기서 연속이래요. 그러니까 F와 G는 연속이래요. 그럴 때 F1 빼기 G1하고요. F3 빼기 G3이 0보다 작다가 성립하면 FC랑 GC랑 같은 C가 열린 구간 1, 3에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보여달래요. 이 상황이면 어쨌든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니까 그럼 이제 F1 빼기 G1이 음수면 F3 빼기 G3이 양수일 거고요. 이게 아니라면 F1 빼기 G1이 양수고요. F3 빼기 G3이 음수겠죠.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저 둘 중에 하나는 만족해야 될 거야. 자,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FC랑 GC랑 같은 거니까 둘이 빼면 0 되는 C값이 있다는 거지. 있다는 거. 자, 얘를 보이고 싶으면 일단 새로운 함수 얘를 둘 거예요. 얘를 두고 나면 여기서 F1 하고 H3을 해주면 얘가 이거잖아요. 이거.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작다. 아니면 얘가 0보다 작고 얘가 0보다 크다니까 이 경우에도 FC는 0 되는 값이 있을 거고요. 이 경우에도 HC는 0 되는 값이 있겠죠. 어차피 다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걸 보일 거 아니에요? 이걸. 오늘은 약간 서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좀 집중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도 이제 내용은 이거예요. 이건데 내가 이거를 나타내고 싶다면 지금 부호가 다르니까 사이에 있는 값이 있다는 거죠. 부호가 다르니까 그 사이에 있는 값이 있다는 거라서 어떤 경우도 선택하든 우리는 사이값 정리를 쓰겠다는 거예요. 사이값 정리를 쓰겠다는 거야. 사이값 정리를 쓰고 싶으면 사이값 정리를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조건을.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이 y는 hx가 닫힌 구간 1, 3에서 연속이란 얘기가 있어야겠죠. 연속이란 얘기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그냥 편의상 hx가 이거라고 잡았다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이거라고 잡을 건데 이렇게 잡으면 얘는 1, 3에서 연속이야.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1, 3에서 연속이야 라는 얘기를 해줄 거고 그런데 H1하고요. H3이
곱해서 0보다 작다는 거지. 0보다 작다는 건 H1이 양수면 H3은 음수, 아니면 H1이 음수이면 H3이 양수란 얘기인 거지. 자, 그래서 H1과 H3은 다르죠. H1과 H3은 다르죠. 그러면 우리 파이값 정리는 다시 한번 제시문을 볼까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또 뭐가 필요해? FA랑 FB가 다르다 그랬죠. 얘는 닫힌 구간 1, 3에서 연속이고 H1과 H3이 다른 거죠. 그러면 얘는 아무 제한 조건 없이 뭘 쓸 수 있어요? 파이값 정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파이값 정리를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파이값 정리에 의해서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양수 음수니까 HC는 0을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죠. 어디에서? 열린 구간 1, 3에서. 열린 구간 1, 3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제 정리할 때 이 결론 부분의 표현이 여러분한테 익숙하진 않은데 되게 그 사람들은 그런 거가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표현을 그냥 반복해서 그냥 해주세요. 뭐라고 할 거냐면 이거를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문제에서 뭐 구간을 줬으면 그냥 이것처럼 쓰면 되고 안 줬으면 뭐 A, B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여기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 표현이 그냥 픽스드처럼 써주세요. 아예 고정된 표현처럼. 존재 정리 관련돼서는 이 모든 존재 정리의 결론은 저거거든요. 이거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C가 저기에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얘는 거의 고정된 표현이니까 약간 그 느낌이에요. 우리 그 수학적 기납법 할 때 수학적 기납법의 결론은 항상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주어진 명제가 성립한다 이죠. 모든 그 귀납법 뭐 특이한 경우 뭐 n이 이보다 크다 뭐 이런 제한을 주지 않는 한 항상 귀납법의 결론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모시기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끝맺어요. 왜냐면 그게 어쨌든 로직의 마지막이니까. 얘도 존재 정리는 항상 이런 걸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어디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끝날 거니까 요것도 그냥 기본 표현으로 픽스해 주세요. 그러면 저거 이제 서술을 해주면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hx를 fx 빼기 gx라 하면 y는 fx는 닫힌 구간 1, 3에서 연속이다. h1 곱하기 h3이 0보다 작으므로 h1과 h3은 서로 다르다. 그리고 아니면 여기서 뭐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h1이 0보다 크면 h3이 0보다 작을 거고 h3이 0보다 작으면 h1이 0보다 작으면 h3이 0보다 클 거다. 이 얘기를 해주고 나서 제가 다르니까 파이값 정리에 의해서 HC는 0을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1, 3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러면 HC는 0이니까 FC 빼기 GC는 0이고 그럼 FC는 GC를 만족하는 C가 존재한다 하면 끝난 거죠. 지금 이게 말로 얘기한 것들이 그냥 답안으로 작성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신은 다의 형의 속도가 동생의 속도가 2배가 되는 시점, 즉 v1t랑 2배의 v2t가 그는 t
t가 열린 구간 0 라지 t 안에 존재함을 설명하래요. 근데 제시문을 보니까 자, 형이랑 동생이랑 일직선 도로에서 시합을 할 건데 동생은 50m에서 출발을 할 거고 동시에 출발해서 라지 t 초구의 형은 200m 지점을 동생은 150m 지점을 통과했다. t 초구의 형의 위치를 x1t라고 하고 동생의 위치를 x2t라고 하면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x1t와 x2t는 닫힌 구간 0 라지 t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v1t는 x1 프라임 t와 같고 v2t는 x2 프라임 t와 같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럼 주어진 조건이 x1 제로하고요, x2 제로, 그다음 x1 라지 t, x2 라지 t를 주고 있어요. 형은 빵에서 출발하고요, 동생은 50에서 출발한다 그랬지? 형은 200 같고요, 동생은 150 같아. 제시문에 주어진 조건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근데 물어보는 건 x가 아니라 b네. 그리고 b는 x를 미분하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ft를 어차피 원하는 거는 얘를 한쪽으로 이용하면 b1t에서 2배 b2t를 빼준 형태가 0이 되는 걸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x1t 빼기 2의 x2t라고 잡을게요. 이렇게.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야 되죠. 어차피 우리 존재 정리 중에서 어떤 거를 미분한 거랑 같다 이런 얘기 해주는 건 평균값 정리밖에 없으니까 얘도 그럼 평균값 정리를 써야겠지. 그럼 평균값 정리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표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y는 fx가 닫힌 구간 얘는 뭐 0에서 t로 했으니까 여기서 연속이다. 두 번째로 열린 구간 여기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줘야겠죠. 이거를 우리가 보일 필요는 없어요. 이거 제시문에 줬으니까. 제시문에서 그랬죠. 물리적 특성 때문에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다 얘기했으니까 우리 이거 언급만 해주면 돼요. 언급만. 자, y가 닫힌 구간 0 라지 t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0 라지 t에서 미분 가능함으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라지 t 빼기 0 분의 f 라지 t 빼기 f0은 f 프라임 c를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0 라지 t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죠.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럼 이제 얘를 계산해 볼 건데요. t 빼기 0이고요. 빼기 0이고 라지 f 라지 t면 우리 아까 이걸로 잡았으니까 여기에서 이거 2배에서 빼면 되죠. 200에서 300 빼주면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100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여기 0 넣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0에서 요거 2배 100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00이죠. 사실 얘는 저 두 개가 똑같아졌으니까 평균값 정리가 아니라 뭐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노래 정리예요. 노래 정리. 노래 정리인데
어차피 제시문에서 평균값 정리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의 특이한 케이스에 불과한 거니까 그냥 평균값 정리라고 몰아붙여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요거니까 요 값이 얼마 나와요? 0 나오는 거죠. 0. 얘랑 만족하는 F'C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F'C가 0 되는 값이 있다는 거죠. F'T는요, 저거 미분하면 X1'T 마이너스 2배 X2'T인데요. 문제의 조건에서 얘가 B1T고요. 얘가 B2T죠. 그럼 얘가 0 된다는 건 B1C 빼기 2배의 B2C가 0이란 얘기니까 B1C는 2배의 B2C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사실 성균값 정리나 뭐 타입값 정리나 뭘 쓰든 간에 저 정리 문제 자체는 뭐 계산이 복잡하지도 않고 어떤 뭐 아이디어가 엄청난 것도 없고 주어진 걸 가지고 그냥 쓰면 되는데 서술이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저 문제가 나오면 저 로직에 맞게 쓰느냐 아니면 저 로직을 어긋나게 해서 읽는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느냐 이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 뭐 오늘 쓰기에도 뭐 살짝 나올 것들이 있긴 한데 이 문제 있잖아요. 예상 문제 1번 이거는 뭐 사실 이 패턴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 여러 개 푼다고 해서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근데 집에서 한 번 정도 얘를 서술해보는 연습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로직이 이렇게 구성되는구나를 느끼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뭐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어차피 어떻게 푸는지 알고 있고, 그래서 얘는 그냥 집에서 한 번 정도 연습장이나 이런 데에서 이거 한번 쭉 서술을 해보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 기본적인 형태 포맷을 내가 한번 맞춰보는 훈련을 해보는 거. 그럼 저기 나오면 맨날 이 포맷이란 말이에요. 맨날 이 포맷이니까 얘는 한번 연습해주고 나오면 땡큐,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뭘 낼지는 모르니까. 근데 이거 나오면 저 로직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가 되게 큰 차이를 줘요. 그다음에 2번으로 갈게요. 예시문 가를 보면 함수 fx에서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x가 fa보다 작거나 같다면 fx는 x는 a에서 극대가 된다. 얘는 극대의 정의예요. 극대의 정의.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한 아주 좁은 구간에서 자기가 최대값이면 걔가 극대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포함한 아주 좁은 의미의 공간에서 자기가 가장 큰 값이면 극대가 되는 거예요. 극대. 맨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볼록볼록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fx가 fa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때 만들어지는 게 극소겠죠. 이게 나도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한데 19쪽 볼래? 19쪽? 왜 이런 얘기를 그냥 당연한 얘기를 좀 쪼장쪼장하게 하냐면 이거 옛날 기출이긴 해요. 2017년도니까 꽤 오래전 기출이죠. 자, 그 기출인데 1번 문제가 뭐예요? 극값의 뜻을 서술하시오. 정의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한 학교예요. 이미 이 짓을 했어요. 했으니까 뭐 당분간은 안 했지만 언제 해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통틀어 뭐라고 한다? 극값이라고 한다. 이거 써달라는 시험 기출 문제가 있었어요. 이 학교에. 정의는 한번 알고 계시는 게 다른 거는 뭐 그냥 그렇다 하는데 여러분이 극값의 정의는 극대가 뭔지 알고 극소가 뭔지 아는데 정의를 쓰라 그러면 못 써요. 왜냐면 저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극값이란 미분에서 빵 되는 값 중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 서술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애초에 극값은 미분에서 빵 되는 거랑 의미 없어. 아무 관계 없어요. 극값은 미분한 거에 그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극값이에요. 0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룬 함수가 다항함수 이런 거니까 당연히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서 0이 나오는 것 뿐인 거지 걔가 0이 되느냐 0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거는 극값에 있어서는 별로 중요한 표현이 아니에요. 항상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나에 나와 있는 거는 최대최소 정리죠. 최대최소 정리. 그래서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fx는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꼭 가질 거야 이런 얘기죠. 최대최소 정리는 우리한테 별 도움이 되는 파트는 아니에요. 얘를 가지고 뭘 보여라 보이지 말아라 이런 건 많이 없어요. 예로 최대최소 정리가 나오면 문제를 예상하는 거예요. 아, 최대값 혹은 최소값 구하라는 거구나. 사이값 정리랑 평균값 정리랑 좀 달라요.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1이 돼요.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럼 일단 미분해야겠지? 미분하면 3x제곱 빼기 12x 더하기 a가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값을 갖는다는 건 부함수가 빵 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가 부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게 중요해요. 부함수의 부호가. 근데 다행히 지금 물어보고 있는 함수가 2차 함수인 거잖아요. 2차 함수. 그럼 얘가 부함수가 부호가 바뀐다는 건 x축을 그래프가 반통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호 바뀔 거 아니야.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바뀌는 지점이 생기겠죠. 물론 딱 사이값 정리 때문에 그 사이를 지나는 빵이라는 값이겠지만. 자, 그럼 얘가 관통을 한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이차함수 y는 f'x가 몇 개의 근을 갖는다? 이렇게 하면 되지. f'x는 0이 방정식이니까 f'x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이 차함수가 실근 갖는 건 뭐로 보이면 돼요? 판별식이죠. 이거는 뭐 짝짓자 써주면 절반의 제곱이니까 36? 마이너스 3a가
그래요. 그러면 fx는 x 세제곱 빼기 6의 x제곱 더하기 9x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얘를 미분해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니까 3으로 묶어주면 3이고 4니까 y라고 3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2분의 되는 아이니까. 자, 얘가 닫힌 구간 0, 4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질 건데 그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증가표로 나타내줘야 된다 그랬죠? 이제 마이라고 마이이 아니라 1하고 3이 일단 필요할 거고요. 구간이 0부터 4까지니까 시작은 0이어야겠죠. 끝나는 지점은 4여야 될 거고. 도함수는 이때 빵빵 나올 거고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다시 플러스네요. 그래서 여기서 뭐 생겨요? 배가 생길 거고요. 여기서 소가 생기겠죠. 최대와 최소는요. 최대와 최소는 생길 수 있는 데가 극값 아니면 끝값이에요. 극값 아니면 끝값이에요. 그러면 극값 생각해보면 F1하고 F3 구해주면 될 거고 끝값은 F0하고 F4를 구해주면 되겠죠. 이건 뭐 그냥 산수니까 일단 치죠. 얘가 y 나오고요. 얘가 3 나오고 얘가 3 나오고 얘가 y 나오네. 최대값은 3이 될 거고요. 최소값은 1이 나오겠죠. 여러분 이거 뭐 계산이 뭐 어렵고 뭐 이러진 않을 거예요. 계산이 뭐 이런 건 아니라 이거는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증간표 이용하는 거. 옛날 내용인데 혹시 기억할까 싶어서 만일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f니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요. 알파랑 베타. 그러면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의 근은 누굴까요? 뭘까요? 맞추면 내가 어떻게 초코해몽이라도 사줄게. 역수. 역수죠, 역수. 그렇지.
포임은 콜? 진짜? 알았어. 영수죠. 이거 아마 3학년 1학기 때인가? 그때 할 거예요.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인가 2차 방정식 조금 그때 배우면서 저런 것도 했을 건데 이거 보이는 거 뭐 사실 어려운 건 아니죠. x 제곱으로 묶어주면 얘는 c 더하기 x분의 b 더하기 x 제곱분의 a는 0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서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하면 얘는 at 제곱 플러스 bt 더하기 c는 0일 거니까 이때 t 값은 알파 아니면 t 값은 베타 나오는 거죠. 똑같은 방정식이니까. t가 x분의 1이었으니 얘가 알파면 x 값은 알파분의 1이 될 거고 얘가 베타면 그때 x 값은 베타분의 1 되는 거죠.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 거예요. 일단 다함수일 때 px는요 시그마 n은 0부터 5까지 an의 n제곱이에요. 얘는 a0 x0 더하기 a1 x 더하기 a2 x 제곱 a5의 x의 5제곱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요거를 계산했더니 x-2분의 1, x-3, x-4, x-알파, x-베타래요. 그 다음에 qx는 시그마 얘는 0부터 5까지 a의 5-n의 x의 n제곱이래. 이거 못하네. 위에 올라와야 돼요. 그럼 얘는 0부터 넣어주면 a5의 x0 더하기 a4의 x 더하기 a3의 x의 제곱 쭉 가서 a0의 x5제곱까지 가는 거지. 그러면 요거랑 얘랑 개수가 서로 대칭이죠. 그 어떤 케이스랑 같은 거예요? 얘랑 같은 거죠. 얘도 지금 개수가 대칭인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개수가 대칭인 거잖아. 그러면 지금 이 방정식에서는 얘 근이 2분의 1, 3, 4, 알파, 베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방정식에서의 근은 2, 3분의 1, 4분의 1,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겠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2가 아닌 모든 실수 C에 대해서 리미트 X가 C로 가면 PX분의 PX가 존재한대요. 이 얘기는 X가 C로 갈 때 X 빼기 2, X 빼기 3분의 1, X 빼기 4분의 1, X 빼기 알파분의 1, X 빼기 베타분의 1 분의 X 빼기 2분의 1, X 빼기 3, X 빼기 4,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어쨌든 값이 있다는 거잖아. 근데 C는 뭐가 아니야? 2는 아니라 그랬어요. C는 2가 아니래요. 그러면 이거는 책임 못 지겠다는 얘기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얘를 대입했을 때 분모가 빵 안 나온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제 뭐가 나오더라도 지우고 정리하면 어쨌든 빡 안 나온다는 얘기죠. 분모가 0이면 값이 없으니까. 분자가 0일 수는 있죠. 그럼 당연히 값이 0인 거지. 근데 극한을 했는데 값이 없다. 그러면 분모가 0 나와버린 거죠. 분모가 0 나온 거. 그럼 얘는 지금 요거는 내가 처리를 못 하겠지만 나머지 이 부분은 요 분자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얘기죠. 내가 다 약분시켜 버릴 거야. 그러니까 뭐 3분의 1을 넣든 4분의 1을 넣든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도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네?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알파분의 1이 뭐여야 돼요? 3이고요. 베타분의 1이 4여야겠죠. 혹은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냥 알파 베타 누가 큰지 작은지 말은 안 해줬으니까. 그럼 이제 알파 값은 3이고 베타 값은 3분의 1이고 4분의 1인 거죠. 나오고 4분의 1 나오는 거죠. 얘는 어쨌든 지가 알아서 나머지 것들을 처리해 주겠다는 건 여기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인수가 약분이 돼야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이거 바뀔 수 있어요. 왜냐면 누가 작은지 큰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요렇게 찝찝하면 두 가지 써주면 되죠. 알파가 3이면 알파가 3분의 1이면 베타가 4분의 1, 알파가 4분의 1이면 베타가 3분의 1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좀 귀찮다. 그러면 알파 베타의 집합을 뭐라고?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써도 되죠. 어차피 집합을 원소들 간에 뭐 이렇게 위치 바꾸고 이런 건 아무 제한 없으니까. 그냥 알파 베타 묶은 집합이랑 3, 4 들어간 집합이랑 같은 집합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줘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얘를 구한 상태에서 대입하고 구해달래. 그럼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qx분의 px라는 건 어쨌든 이거 다 약분된다는 얘기잖아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요거 계산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뭐 극한은 원래 뭐 하면 돼요? 극한은 원래 대입하면 되는 거지. 대입해주면 얼마예요? 여기 1 나오나요? 여긴 얼마 나오죠? 2분의 3 나오나요? 계산해주면 2분의 3인가요? 아 3이지? 2분의 5죠? 오늘은 이제 21학년도 기출 문제를 쓸 거예요. 쓸 거고, 요거는 60분 드릴게요. 그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 저번 시간에 조금 빠듯하게 했더니
이렇게 많이 못 쓰고 내신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이제 풀타임 드릴게요. 풀타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끝나고 바로 또 언어 논술 해야 되니까 그 10분 전에 끝내려면 50분부터는 쓰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쉬는 시간을 조금 갖고 이제 언어 하는 게 나으니까 55분 내에서 5분 쉴까?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뭘 원해요? 안 그러면 뭐 아예 다 괜찮아요. 정각에 해서 정각에 끝내줘 하면 그때 끝내도 돼요.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의견을 표현하면 내 초코이모 하나 더 살게.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어떤 방향 여러분이 더 어쩜 오늘 여러분이 10시까지 수업해야 되는 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체력 안배를 위해서 어떤 결정이 되면 자기한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해주세요. 없어요? 그냥 8시에 딱 끝나고 8시에 바로 시작하면 돼? 진짜? 그래 그러면. 지난주에 오기 들렸나? 그 북쪽 소리? 안 들렸어요 여기는? 지난주 토요일날 끝나고 집에 갔는데 어디서 계속 뭐 우르르 쾅쾅 펑펑펑 해서 뉴스를 보니까 불꽃놀이 하는 날이었더라고. 여기까지는 안 들렸나? 다행이네. 오늘 이렇게 특이할 문제가 21학년도 기출인데요. 일단 조금 힌트를 좀 드릴게요. 힌트를 좀 주고 여러분이 접근 방향을 생각해서 일단 오늘은 제 목표가 그거예요. 뭐 문제를 뭐 잘 풀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풀면 되는 건 알려드릴 테니까 그럼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 볼지 어떻게 정리해 볼지 이 부분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그래서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린 것도 한번 제대로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한번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내용 분석부터 좀 봅시다. 1번 문제 보면요. 일단 제시문이 첫 번째 거는 사이값 정리를 주고 있어요. 사이값 정리.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FA랑 FB가 서로 다르면 그 사이에 있는 임의의 K값에 대하여 FC는 K를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주고요. 나에서는 롤의 정리를 줬어요. 롤의 정리. 그래서 함수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고 FA랑 FB가 서로 같으면 F'C가 0이 되는 C가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 다음에 다에서는 정적분과 넓이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죠. 이거 나왔으면은 당연히 뭐 하라는 얘기야? 적분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의미 이상의 것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문제 1번인데요. 문제 1번. 그 집합이 주어졌어요. 집합이 주어졌는데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자, 이게 0 되는 실수값을 물어봤으니까 결국 집합 S는 저 3차 방정식의 실근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겠죠. 실근을 원소로 갖는 집합. 자, 그거에서 첫 번째 문제가 그러면 그 집합의 원소는 몇 개니 이렇게 물어봤죠. 몇 개니? 자, 이렇게 물어볼 때는 실근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근을 구해서 몇 개인지 볼 건데 3차 방정식은 실근을 구하기 위해서 뭐 이상한 공식 이런 거 없잖아요. 뭐 사실 없는 건 아니지만 없는 걸로 하죠. 없는 걸로 하죠. 그래서 저번에도 살짝 얘기했었는데 이게 3차 방정식이 나오면 얘 이제 근을 구할 거예요. 얘를 실근을 구하라고 하면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할 거는 조립제법인 거예요.
조립제법. 조립제법을 하겠다는 건 얘를 1차 곱하기 2차로 쪼개겠다는 거예요. 1차 곱하기 2차로 쪼갤 거고요. 그럼 1차는 당연히 실근 같죠? 1차는 당연히 실근 가질 거고, 이 2차 부분이 실근을 갖는지 아닌지는 뭐로 판단해요? 판별식으로 판단하겠죠. 판별식으로 판단할 거예요. 무조건 3차 방정식은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거 맞아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거. 얘는 끝도 없이 내려가고 끝도 없이 올라가니까 x축이랑 어딘가에서 한 번은 만나죠. 한 번은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봤던 대다수의 함수는요, 저렇게 무조건 1차와 2차로 쪼개져요. 1차와 2차로 쪼개지는 함수만 줬어요. 그래서 보게 된다면 그걸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는 기본적으로 그래프니까요.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셀 수도 있죠.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는 건 기본적으로 저 두 가지 패턴이에요. 두 가지 패턴.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 해주면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혹은 인수분해를 하기에 너무 이상하다면 그때는 뭘 해주면 돼?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그래프. 그럼 이제 사실 3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해봐야 우리가 볼 수 있는 케이스가 뭐 이렇게 가는 그래프 아니면 뭐 이런 거일 거 아니에요. 뭐 올라가서 튕기는 것도 있겠지만 어차피 그래프 해봐 이거 아니면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그냥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 정도. 이런 것 중에 어떤 케이스일까? 이런 것만 체크해 주면 되죠. 이거 체크하기 위해서 뭘 생각하면 돼요? 극값을 생각해 주면 돼요. 이제 이 모양을 체크해 주기 위해서 그냥 극값 정도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다음에 바로 이번에 요거의 표현을 잘 몰라서 못 푸는 경우들이 꽤 많았거든요. 이 표현은 요거는 어쨌든 실근이에요. 실근이고요. 얘는 정수라 그랬거든. 저 절대값 x 빼기 xn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붙었을 때는 얘는 의미하는 게 거리예요. 거리. 그럼 얘가 원하는 건 실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정수가 뭐냐는 거예요. 실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정수가 뭐냐는 거예요. 혹시 심심해서 루트 2의 근사값 구해본 적 있어? 루트 2의 근사값. 근사를 구할 때 이제 요 아이디어가 있어요. 사실 뭐 교과서에서 생각해보기 이런 데서는 가끔 막 나오기도 했을 뿐 너무 오래전이니까 루트 2 배웠으면 중3이잖아? 너무 오래전이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어떤 아이디어를 했냐면 만약 루트 2라는 건 확실하게 1보다는 크죠. 2보다는 작죠. 요 사이 어딘가 있을 거야. 요 정도는 다 잡았어. 이 정도는 잡았어. 근데 실제로 루트 2를 해보면 얘가 1.4, 1, 4, 2 뭐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얘가 1에 가까울까 2에 가까울까 생각해보면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1에 더 가까운 거죠. 1에 가까운 건데 이거를 보이고 싶으면 요 가운데 있는 2분의 3보다 큰지 작은지를 비교해 주면 되지. 2분의 3보다 큰지 작은지. 그러고 나면 둘이 빼서 양수 나오나 음수 나오나 이것만 계산해 보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만약 루트 2랑 2분의 3이랑 누가 큰지 알고 싶어요? 누가 큰지 알고 싶어? 그럼 빼서 부호를 판단하면 되잖아. 근데 애초에 루트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계산이 안 되죠.
계산은 안 되는데 어쨌든 큰 거는 제곱하면 더 큰 거 맞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얘를 뭐야? 제곱해주고 빼서 양수 나오나 음수 나오나 판단하면 되지. 그럼 얘는 2 빼기 4분의 9잖아.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음수예요. 그죠? 그럼 이거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다. 이렇게 해서 근사값을 잡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뭐해? 얘랑 사이에 있는 값을 가지고 큰지 작은지 또 판단해주고요. 또 사이에 있는 값보다 큰지 작은지 해서 얘가 어디에 가까이 있는지 보는 테크닉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런 것들 뭐 직접 여러분이 하진 않았고 그냥 읽어보기 이런 데에서 그냥 한번 봤을 거예요. 봤을 거. 얘도 실근이 있잖아요. 실근이 뭐 딱 떨어져 갖고 얘가 아니면 뭐 2분의 7 아니면 2분의 10도 볼까? 10분의 7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누구에 가까운지 알죠? 10분의 7 나와서 1에 가까운 거잖아. 0에 가까운 건 아니죠.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만일 그게 안 나온다면 이게 이쁘게 딱 나오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근사를 해야 되는데 근사를 할 때 테크닉은 어디쯤 위치하는지 안다면 그 사이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야. 이걸 계속하면 값이 점점 내가 얼마인지 아는 값으로 가까이 갈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점수에 가까운데 만 물어봤으니까 이 짓을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거지. 돼요? 그 다음에 뭐 2번은 우리 아까 그 풀었던 형 동생 문제랑 이제 패턴이 비슷한 거죠. 얘는 로레 정리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요. 로레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로레 정리를 만족하는 조건들이 있죠. 조건들. 그 조건들은 꼭 허술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fx라는 3차 함수가 있대요. fx는 3차 함수가 있는데 그 3차 함수에서 x가 tn 값을 잡아 놓으면은 함수 위에 점도 있고요. x축 위에 점도 있을 거예요. 그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새로 그릴 거야.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여기 함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쯤에 이제 x는 t라고 하면 여기 붙어야 되죠. t라고 하면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름으로 하면 여기가 중심이겠지? 그래서 요 거리만큼의 원을 이렇게 새로 그릴 거예요. 문제 내용은 이거예요. t는 계속 움직이죠. t는 계속 움직일 거고 그러면 x축이랑 만나는 거랑 함수 위에 점이랑 생길 거고 거기서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릴 거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근데 얘는 지금 뭐 이 그래프를 봐서 알겠지만 여기가 뭐 인수분해해주면 여기가 마이고요. 여기가 1이에요. 인수분해해주면 1이야. 그래서 범위가 뭐라고 나왔냐면 t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얘기하거든요. t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만일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지면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지.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는데 거리는 음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계속 마이너스 붙이고 있어야 되거든.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면 경우마다 달라지는 거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양수이니까 그냥 편하게 해라고 제한 조건을 준 거예요. 양수이니까 편하게 해라고 제한 조건을 준 거고 그러면 나도 그 제한 조건을 잘 이용해 먹기 위해서 x가 t죠. t가 마이너스 2면 fx는 싹 ft죠. 이제도 ft는 싹 다 0 이상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 마음대로 막 하면 돼요. 마음대로 막. 뭐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계산이라서 요거는 별로 어렵진 않을 거야. 이거 해석이나 이런 측면은 1번 문제가 조금 더 손이 많이 가요. 그러면 풀 시간을 다 주기에는 시간 너무 많이 적어본다.
5분에 시작하는 걸로 해서요. 55분에 끝낼게요. 50분 드릴게요. 조금 하긴 한데 어쨌든 어떻게 푸는지 우리 알고 있으니까 서술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해봅시다.